광주의 한 자원봉사단체가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등록했다 적발됐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경납 건물에서 크고 작은 구멍 14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배달원, 저녁 시간대가 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의 시험지 유출과 서울 강남의 쌍둥이 성적 파문 등 학생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의 한 자원봉사단체가 중고등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0여 단체 7만 명의 회원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20여 명과 학부모 20여 명으로 꾸려진 이 봉사단체도 환경 미화 활동과 방범 봉사활동을 하며 센터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센터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허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같은 봉사활동 실적이 중복되어 올라가거나 시간이 부풀려진 사례가 2천여 건, 6,500시간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정 자원봉사 시간이 있는데 과다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3시간인데 내가 갔다 그 사람 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시간 반 하고 한 3시간 올리고 2시간 하고 3시간 올리고 그거 올렸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한 당사자인 봉사단체 회장은 한 고교생의 학부모로 이 자녀 역시 지난해에만 이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500여 시간 한 것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단체를 포함해 증빙 서류조차 없었던 자원봉사활동은 12,000시간에 달했습니다. 올해 3월 초부터 이런 사실을 전수조사해온 감독기관인 구청은 이 단체가 인증한 봉사활동 시간을 그대로 등록해준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기관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보면 저희가 연 수만 건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솔직히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저희가 현장 실사나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구 자원봉사센터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대학에서 수시 모집, 특히 학생부 전형 비중을 높이면서 봉사활동 실적, 체험학습 등이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른 수험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대입 전형 수시 모집 비율은 역대 최대인 76.2%입니다. 신입 대학생 10명 중 8명가량을 수시 모집으로 뽑는 겁니다. 특히 수시 모집 인원의 86.2%를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으로 뽑는데 이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은 물론 수상 실적과 봉사활동 등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남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불공정한 요소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꼽히기도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그래서 이른바 정성평가 요소가 많은 수시 대신 정시 모집을 늘려야 공정한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정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좀 정시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고. 교육부는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최근 정시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경납 건물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발견돼서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있죠.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근 4호기를 추가로 조사해 봤는데 14개의 구멍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중에는 깊이가 30cm에 달하는 큰 것도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째 가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사능 유출을 막는 원자로 콘크리트에서 공극 8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최근 원자로 15단 가운데 1단에서 8단까지를 조사했는데 크고 작은 구멍 14개가 또 발견됐습니다. 1m 20cm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깊이 30cm짜리 공극 하나와 20cm짜리 공극 2개, 나머지는 8cm 이하짜리들입니다. 민간 감시센터는 4호기 전체의 절반 정도를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며 나머지 9단부터 14단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같은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만든 한빛 원전 3호기도 뜯어보면 이런 구멍이 많을 것이라며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호기와 똑같은 시기, 똑같은 공법, 똑같은 회사, 똑같은 설계에 의해서 건설됐기 때문에 3호기도 전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빛 원전은 조사 확대 여부는 오늘 9월 열리는 민간 합동조사단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예방 정비가 진행 중인 원전이 4개인데다 다음 달에는 5호기도 정비로 발전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원전 6호기 가운데 5기가 발전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젊은 배달원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특히 위험한 고개 운전이 많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음식점 배달원인 18살 김모 씨의 오토바이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파편 등이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로 날아가면서 오토바이 3대가 잇따라 넘어졌고 김 씨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바퀴가 빠져있거든요. 얼마나 세게 막았어요. 바퀴가 빠졌어요. 헬멧 없이 다니는 것은 물론 거의 선체로 빨리 달리기 위해 안장을 높이는 등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운전은 악명이 높습니다. 서서 본다고 여기를 빼불기 때문에. 사고를 하면 날아가고.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500여 명. 이 가운데 6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15에서 39세 사이 젊은 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사고가, 오전 6시부터는 입원 환자 비율이 높아 배달 운전자들의 시간대별 활동과 관련이 높습니다. 실제로 머리나 목 부위를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이제 사망이 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는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헬멧이나 보호대 같은 이런 보호구 착용 이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좀 준수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도 배달용을 포함한 오토바이 사고가 해마다 80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40% 이상이 과속 등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광주 서구 벽진동 제2순환도로에서 55살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6살 김모 씨가 다쳤고 일대 교통이 30분가량 막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사전 언론 공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수묵 비엔날레에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통 수묵화 안에 있던 집들이 그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통과 현대, 평면과 입체 등을 접목하는 기법으로 어제의 수묵에 물음을 던지고 내일이 답하는 새로운 해석의 작품입니다. 상투적인 소재를 그리는 것만이 흔히 말하는 수묵 작업이 아니고 수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번 주 전야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1일부터 2달 동안 열리는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목포 세계전시관, 진도 세계전시관 등 6개 전시관에서 국내 작가 271명의 작품
312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국내 작가들이 함께 머물며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는 체류형 작품 제작 활동과 전남 종가의 전통과 스토리를 수묵으로 그려낸 작품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치마 예술제와 수묵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더불어 수묵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대회도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 중 목포와 진도를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자유기차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묵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유물이었기 때문에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는 생각에 미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첫 수묵 비엔날레에서는 인디언 잉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수묵의 영문 표기를 우리 발음대로 적는 정명 운동도 함께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입지 적합성과 작전성 검토 역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광주와 전남, 예비 이전 후보지인 해당 자치단체 등을 잇따라 방문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협의 과정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들의 찬반 정서,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중이고 영암과 무안, 신안, 해남 등 6개 지역에서 이전 후보지를 압축할 계획입니다. 광주를 AI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광주 인공지능 기반 창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광주과기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반 타운 육성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무등산 장불제까지 전기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주시의 장불제 버스 운행 구상은 무등산 보전 원칙에도 벗어나 있고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도 어긋나 있다며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23인승 전기버스 운행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의료사업과 관련해 신규 사업 4건 99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가 요청한 안과 광학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사업과 한국뇌연구원 광주협력연구센터 설치, 마이크로 의료로봇 실용화 기술 개발, 의료로봇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정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의료산업 규모는 지난 2013년 170여 개사 매출액 2,8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360여 개사 4,400억 원 규모로 연 11%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흑산도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복과 우럭 집단 폐사가 발생해 신안군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30도가량의 고수온에 이어 태풍이 지나간 뒤 전복 1,000만 마리와 우럭 20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에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여수시 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자로 박보영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에 1심 소액사건 전담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판사로 재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박 전 대법관은 지난 6월쯤 법원 행정처를 통해 여수시 법원 판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계획했던 전라남도의 전복 양식섬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14년 150억 원 예산이 투입돼 시작됐던 전복 양식섬 사업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30억 원이 더 증액된 데다 공사 기간도 2년여 늦어진 상태입니다.